다시 돌아올 순 없겠지만 인사는 하고 갈게요. 안녕. 컷. 2, 3.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다음 거 준비할게요. 다음 거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6회 충무로 영화제 감독 주간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네 번째 시간 발신 제안을 찾아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영화 감독 김성훈입니다. 네, 반응 감사합니다. 저희 충무로 영화제는 DGK와 중구 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CJ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 제안 김창주 감독님, 김지호 배우님, 조우진 배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발신자의 연출 맡은 김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신 제안에서 연수역을 맡은 배우 김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신 제안에서 성규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발신 제안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 런닝 타임이랑 똑같네요. 예, 아마 네. 하시는 거에 따라 영화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이 90분이 무지하게 긴 시간으로 사실 저에게는 다가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할게. 여러분 관객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제가 전문 진행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영화 찍는 동료 감독으로서 오늘 응원하러 왔기에 다소 어눌한 진행이 있더라도 여러분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오늘 게스트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부탁드릴 것은 말씀을 최대한 길게 주저리 두서없이 앞뒤 없이 장황하게 네, 자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질문과 의도가 다르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그 답변에 맞춰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답변과 질문이 순서가 틀려도 되니까 편한 대로 이렇게 계속 극을 끌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대기실에서 봤을 때 세 분이서 다 같이 뵀던 게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제가 세 분을 대신해서 서로 안부를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저부터인가요? 네. 네. 이제 해피니스라는 드라마 이제 방영 앞두고 있고요. 그 촬영은 끝났는데 그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촬영 중에 있고요. 네. 그 한국 분량이 끝나서 외국 촬영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마지막 분량인데 그때까지 좀 텀이 좀 있어서 네. 최근 근황은 나태함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누나 어떠시죠? 네. 저는 이 발신 제안 개봉한 후에 딱히 일이 없어서 올해는 지금 계획이 없고요. 내년 후반쯤 작품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그냥 자연인 김지호로서 좀 저희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발신 제안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봉을 해서 굉장히 그 한 2년 정도를 정말 농도
있고 되게 에너지 있게 살다가 이제 개봉을 확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많이 이제 확 에너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음 영화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편집자로서 또 이제 편집 일도 또 하면서 같이 또 다음 영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앞으로도 연출과 편집을 계속 겸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같이 겸업을 하면서 네, 해볼 생각입니다. 네. 돈 많이 버시겠습니다. 아니 감독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정말 궁금한 게 감독님 작품도 정말 대다수의 작품을 저희 김창조 감독님이 편집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감독님이 작품을 만든다 그랬을 때 정말 많은 감독님들이 어떻게 한번 만드나 보자 하고 진짜 벼르고 막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네 잘 하나 두고 보자. 아, 뭐 네.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그 편집을 앞으로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편집에서 이제 좀 불필요해서 잘라내고 이럴 때 표정이 왜 이걸 찍어왔지 불필요한 걸 이런 식으로 저희를 내려다 보셨는데 예, 감독님께서는 얼마나 저스트하게 찍어 오셨는지 이따 진행하면서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땀을 마구 흘리고 계세요. 네, 손수건을 준비했는데 이럴 줄 알고. 이 작품이 지난 6월 23일 그 코로나 한가운데를 뚫고 개봉했잖아요. 그때는 그 여름에 그 극장에서는 영화에서는 여름 시장이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른 한파가 몰려왔었는데 다들 그 시기에 개봉하기를 좀 꺼려했고 그런데 발신 제한이 선봉장으로서 여름 시장을 열어 제꼈지 않습니까? 그 엄혹한 시절에도 94만이라는 5만인가요? 4만인가요? 그래서 꽤 큰 성과를 이뤘는데 물론 많은 칭찬도 있었고 94만이라는 그 시기에 꽤 많은 어떠한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우리 작품이 올라왔을까? 보다 호시절에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혹시 있으셨는지 예를 들어 숫자뿐만 아니라 극장을 개봉을 하면 축제지 않습니까?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그러면 동료들 축하도 받고 파티도 하고 지방 무대 인사도 다니면서 예전에 그 훈훈한 이야기들 이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기회가 많이 박탈됐는데 그러한 아쉬움은 없으셨는지 세 분 의견 듣습니다. 네, 제일 컸던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이제 회식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조금 이게 영화라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막 이렇게 영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교감을 이제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교감을 많이 해서 작품이 이제 완성이 돼가는 과정인데 같이 좀 많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못 나눈 게 그리고 좀 이제 모이다 보면 좀 약주도 한잔씩 하게 되고 약간 좀 기분도 좀 좋아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지 못한 게 조금 계속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네. 두 배우님들께서는 오늘 행사가 정말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렵게 일정을 쪼개서 이게 좀 나와주십시오라는 말씀조차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할 정도로 예, 그때 이렇게 행사를 잘 못했어요. 예, 이런 그 관객 여러분들과의 만남, 그 영화를 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 발신제안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예,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 미덕이 굉장히 그 더 고맙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영화 한 편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정말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자꾸 생략되고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게 되고 얘기를 못 나누게 되고 못 뵙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기회가 또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참 개인적인 솔직한 바람은 이제 100만은 좀 넘겼으면 좋겠다. 100만이라는 숫자는 꼭 좀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좋은 반응도 있고 뭐 나쁜 반응도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반가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포문을 이렇게 열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게 제일 보람이 찼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런 인사 말씀 들었다는 점 그리고 100만에 육박하는 소중한 관객
여러분들의 숫자가 있었다는 점,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 이제 두 분이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촬영 막바지쯤 됐을 때 되게 흥분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봉을 하면 뭐 저희가 무대 인사를 가잖아요. 지방으로도 가고 뭐 서울에서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나름 계획을 막 세우고 뭐 끝나면 어디를 가고 부산 갔을 때는 뭐 다시 이 현장을 와서 뭐 여기에서 뭐 다시 우리 모여서 뭐 뒤풀이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외국 영화제 얘기를 할 정도까지 정말 너무나 이렇게 들떠서 흥분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무색할 만큼 코로나가 막 심해지면서 개봉일이 막 계속 밀리고 그다음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년, 2년 영화가 묵혀지나? 그래서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진짜 선봉작으로 6월에 갑자기 감독님이 저희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정말 관객들이 찾아줄까 극장을 저는 조금 사실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0만이 넘었다는 거에도 사실은 놀랐었고, 그다음에 무대 인사를 다닐 때 좀 아쉬웠던 게 예전에는 이렇게 무대 인사를 가면 관객 속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저희 요번에 다닐 때는 뛰어앉기를 하느라고 너무 관객 속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렸었으면 좋았을 걸, 같이 좀 축하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 오늘이 더욱더 특별하시겠어요. 늦게나마 이렇게 관객들을 눈앞에 관객들을 모시고 작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 기회를 주신 충무로 영화제 짱입니다. 네. 네,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씩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참. 그러면 이게 94만이고 VOD 서비스 나가고 IP 이렇게 하면 손익분기점 넘으시겠어요? 금방 넘겠죠. 아하, 그러면 연말쯤 이게 정산이 되거든요. 예, 정산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말 6월 달이면 한 6개월쯤 될 텐데 그러면 올 겨울은 뭐 집안 하나를 다 데울 수는 없더라도 손발은 녹일 수 있는 훈훈함이 찾아 드시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연말에 같이 통장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영화 얘기를 조금 들어갈 텐데요. 이 작품이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작품이 이제 스페인 레트리뷰션 응징의 날이라는 작품의 리메이크작이잖아요. 네. 감독님이 그동안 꿈꿔왔던 데뷔작을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그 강력한 이유 여러 개 말고 하나만 딱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요. 하나만? 두 개 하면 자릅니다. 참고로 저희 감독님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실까봐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네, 두 분께서 너무 잘하시는 나머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일단은 제 이제 옛날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2등병 때였나 1병 때였나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부동산으로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쉬는 날에 어떤 병장 휴가를 갔다 온 상병연대 병장을 갔다 온 이제 그 지모 이제 병장님이었는데 군대 휴가를 갔다 와서 갔다 온 휴가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자랑 엄청 하는데 자기가 그때 이제 비디오 VHS 테이블을 빌려주는 이제 대여점 가서 자기가 테이블 빌려다가 데크에 딱 놓고 팝콘을 딱 튀겨가지고 갖다 놓고 딱 이제 영화를 보려고 딱 넣었는데 이제 그 영화가 스피드라는 영화예요. 스피드. 그때도 당시 스피드가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걸 딱 놓고 딱 앉았는데 그걸 막 흥미진진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휴가 갔던 자랑을 막 하는데 나는 이제 딱 부정가서 이제 듣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냐면 딱 놓고 팝콘을 딱 먹으려고 했는데 야 근데 내가 영화 끝날 때까지 팝콘을 못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딱 불을 치면서 내가 나중에 영화를 만들면은 저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때가 이제 1병 때였나 그때 부동산에서 앉아있다가 그 지모 병장님이 막 얘기하는 걸 듣고 있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런 사람의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때 당시 딱 생각을 했는데 이제 편집일이 좀 바빠가지고 좀 막 편집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몇 분의 제작자 분들께서 이렇게 제의를 한 번씩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연출 제의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뭐 죄송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근데 그 이제 TPS의 김현철 대표님이 딱 제안을 해주실 때 이제 정식으로 제안할 테니까 시나리오를 다음 주 나오니까 꼭 읽어보고 나한테 답을 해달라 해서 딱 읽어보는데 중간까지 딱 읽어보는데 그때 군대에서 제가 앉았을 때 그 들었던 느낌의 영화가 이제 내 상상력에서 더 막 플러스가 되면서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 소리도 막 들려오고 막 그 고RPM에 막 그 굉음도 들려오면서 그 사람의 긴박한 느낌과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오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완전히 제가 이제 그 주인공 성규가 돼서 가는데 중간쯤 보다가 아 내가 이 영화 시나리오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영화를 꼭 연출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어떤 공포의 체험, 진짜 인간 심리의 아주 극단까지 가는 체험을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고 그때 딱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대표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그러면서도 시나리오 고치고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살려보기 위해서 굉장히 어린 시절에 아직 20대 이제 초중반이죠. 그때 들었던 그 느낌을 살려보기 위해서 뭐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말씀하시라는데 3분이 넘었는데 두세 개한테 사실 네. 하나가 아쉬우면 제가 납득이 안 돼서 하나를 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안 물어볼게요. 네. 충분한 것 같아요. 저 괜히 감독님 눈치 보고 있었어요 말씀하시는데. 저 네. 대본에 하나 더 말했다가 이거 하나만 더 2개 더 들으면 오늘 다 끝날 것 같아서 군대 얘기하면 또 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이어가면 그 원작을 보시고 이제 각색을 하고 영화를 할 때 레트리비션과 나는 서사나 아니면 연출적 스타일 이런 거는 좀 의도적으로 달리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뭐 그러한 선택들이 있으셨나요? 네, 이제 폭탄이 밑에 이제 있고 그 안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타고 있고 이제 그 지점은 정말 이제 중요한 지점이었고 저는 어찌 됐든 같은 이제 이야기 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그 성규라는 사람 한 명 속에 있는 그 정말 끝없는 곳에서 나올 것 같은 그 공포감 있잖아요. 정말 그 긴장감, 그 공포감, 죽음을 눈앞에 있는 그 엉덩이만 들어도 터질 수밖에 없고 차가 이게 충돌만 해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그 사람의 공포의 어떤 근원까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근데 그 느낌을 주인공 성규가 느끼고 그다음에 감독이 느끼고 그다음에 관객이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 정말 극한의 공포를 같이 한번 경험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영화라기보다도 영화를 보는 동안에 내가 성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성규가 돼서 같이 그 차 위에 타서 같이 영화를 본다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극한의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구현해내기 위해서 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시나리오를 이제 두 분이 받아보셨는데 그 받아보셨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책이 너무 좋아서 바로 선택했습니다라고 사실 영화 홍보할 때 다 그렇게 나오는데 바로만에 전화 온 배우는 저는 대한민국에 있었을까? 그 되게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상세히 예를 들어 뭐 맥주를 먹으면서 책을 봤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듯이 그때 책을 받았을 때 두 분의 어떠한 기분을 좀 듣고 싶네요. 이 가장 듣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그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 감독들은 여러 순간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투자사가 투자를 해줄까? 그린라이트를 눌러야 이제 영화 투자가 되거든요. 그때 긴장을 할 거고 그리고 개봉해서 관객을 만날 때 많은 긴장을 하게 되고 그거 이상으로 주연 배우분들한테 책을 보냈을 때 잠 못 드는 나날을 지내셨을 텐데 그때 배우분들은 막 긴장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작품을 결심하시게 됐는지 어떤 여유를 부리면서 이런 작품을 선택하시게 됐는지 상반 대비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인공부터 얘기해야죠. 저는 뭐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읽다가 배우들이 대부분 대본을 보면은 이제 감정이입을 해요. 뭐 이렇게 모니터를 하든 뭐 어떤 역할을 지정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이렇게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읽는다기보다는 이제 감정을 담아서 이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읽거든요. 하다가 한 중반쯤 되니까 제가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뭐 글 텍스트 보면서 술 마시는 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취미가 돼서 네, 뭐 김은 작가님 소설이나 정유정 작가님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뭐 보다 보면 술 마시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했는데 생각보다 다 읽고 나서 다량의 술이 제 옆에 쌓였었던 그런 기억이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무 속도도 빠르고 뜨거운 그런 시나리오여서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제가 감당해낼 수 없는 감정의 무게였기 때문에 네, 그랬던 기억이 가장 강렬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 조금 축약을 해서 표현했던 게 이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책이었다, 시나리오였다. 네, 그런 네,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유니크한 시나리오였어요. 네, 감정선을 그냥 내가 짚어서 이게 차근차근 이게 따라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냥 저도 이입을 하면서도 끌려가는, 동시에 끌려가는,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그 속도감이 휘몰아치는 속도감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바로 누군가 옆에서 책이 어땠냐고 물으면 한 몇 분 동안 답을 못했을 거예요. 네, 뭐 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럼 비교적 빨리 이렇게 선택의 콜을 감독님한테 들으셨는지 아니면 그래놓고는 자신 없습니다 그랬죠. 참 배반. 네, 좀 배신감도 있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답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적임자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네. 아니, 근데 배우라면 이런 시나리오를 받으면 막 흥분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이런 극한의 감정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본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까 우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감정을 어떤 배우가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사실 제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처음만 읽을 때는. 그리고 이런 스피디함과 이런 스릴과 막 이런 막 쫄리는 그 느낌을 우리나라 그 영화에서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추격식 막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전에 리트리뷰션도 받고 과연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추격전이나 이런 우리나라에 그런 장소가 있을까. 너무 다들 막 교통도 너무 막히고 막 이러니까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해서 누가 되나 그랬더니 조우진 배우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어요. 조우진 배우 때문에. 네. 조우진 배우라면 이 역할을 어떻게 해낼까가 사실 상상이 되지 않는데 되게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상상이 되진 않지만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는 감독님을 만났을 때 이제 재밌게 보고 결정은 아직 안 하고 이제 감독님을 뵈러 갔는데 감독님이 너무 순수하시고 되게 샤이하신 거예요. 지금도 뭐라고요? 땀 되게 많이 흘리시잖아요. 되게 샤이하다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감독님 땀을 막 계속 닦으시면서 막 얘기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를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여쭸더니 물론 영화가 이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가족 영화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뻥치신 거죠. 그러니까 말린 거죠. 낚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감독님한테 쭉 들었던 그 얘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면 나도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스릴러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장르물을. 그래서 나름으로는 되게 이렇게 궁금하기도 했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고 이래서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흥분돼서 한 작품을 수개월 후에 네. 결과물을 봤잖아요. 네. 그 관계가 유지되던가요? 야, 아주 신선한 질문이네요. 네.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저부터 할까요? 두 분.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좀 내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낚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족 드라마다, 가족 영화다. 그런데 이제 편집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얘기가 많이 좀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감독님 왜 땀을 더 흘리시는 거죠? 개봉한다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감독님 진짜 개봉해요? 막 감독님이 보재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이제 감독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막 너무 재밌게 막 감독님 그래서 편집은 어떻게 됐어요? 영화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막 먹으면서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게가 문이 닫을 시간쯤 되니까 갑자기 제가 죽을 죄를 졌는데요. 보통 돈 빌려달라고 할 때 가게 문 닫을 때 얘기하지 않나요, 보통? 네. 세무 시작 그러더니 그때 시작되는데. 예. 그 PD랑 같이 나왔는데 뺨을 맞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이때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샤이해지셨어요, 감독님.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PD님하고 이제 안티프라민을 발라야 된다. 여기다가 미리 제가 발라야 돼. 오른손잡이시죠? 여기를 발라야 돼.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경위를 잘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이제 영화의 전략을 조금 이제 좀 바꿨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화면 이렇게 양갈래로 해놓으니까 경선 토론도 아니고 지금 4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찍은 많은 씬들이 뭐 영화 안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용서해드리기로 했어요. 다음 작품으로 저에게 또 어떻게 은혜를 갚으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작품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기에 이따가 또 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감독님은 그 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영화의 이제 편집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감독님이 2006년 플라이데드 네, 2005년. 네. 2005년인가요? 그때 연출 감독, 편집 감독으로 데뷔하셔서 그 이후로 한 15년 정도 80여 편의 편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80편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시간 좀 많이 확보하려고 블라이데드 플라이, 나는 갈매기, 영웅 이야기 이래서 시간을 많이 끌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잘 되기 때문에 작품 얘기는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으시는 거는 설국열차, 관상, 최종병기 활, 명량, 끝까지 간다, 터널, 킹덤1, 킹덤2, 킹덤 마신전 그 수많은 영화를 편집을 해주셨거든요. 재창조를 해주셨던 분인데 그 중에서 듣기로는 영화로는 끝까지 간다와 터널을 제일 좋아하시고 OTT로는 킹덤을 제일 좋아하신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참 재미없게 대답하신다. 저는 그 연출자로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5가지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편집 감독으로서 저희 작품을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 작품이 제일 재밌지 않다라고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저를 오늘날에 저를 있게끔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그 많은 연출자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동료 감독들을 통해서 김창주 감독님, 편집 감독님 연출할 때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벼르면서 봤어요. 그게 어떤 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연출하고 편집을 하시면서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가요? 길게 말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네. 뭐 이것도 이제 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또 어린 시절 결국 다 어린 시절이니까요. 근데 그 편집이 뭔지 모르고 연출이 뭔지 모르고 이제 그때는 이제 영화를 무작정 좋아했던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화를 정말 좋아하면서 이제 영화를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는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 그냥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사운드와 소리와 빛 영상으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꼭 저렇게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편집이라는 포지션을 알게 되고 이제 편집을 하게 됐어요. 이제 편집을 하게 됐는데 편집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편집이란 어떤 직책으로서 이걸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몸속에 있는 거는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 영화를 만들고 싶다. 영화를 완성해야지. 영화를 완성해야지. 진짜 이 생각만 자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이라는 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연출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더 많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그런적인 것부터 다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연출을 계속 꿈꿔왔던 거죠. 사실 꿈꿔왔던 건데 이번에 어쨌든 연출을 하게 되면서 편집 과정하고 가장 다르다고 이제 생각이 들면 그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결국 영화는 연기를 카메라에 담는 거다라는 걸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편집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편집의 어떤 리듬감이라든지 편집의 어떤 뭐 굉장히 뭐 어떤 건 속도가 빠르고 어떤 거는 뭐 어떤 멋진 장면이 있고 결국은 어디에 베이스가 있냐면 편집을 하다 보면 연기자의 연기를 보면서 그 연기에서 근원을 뽑아내면서 거기서 편집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연출할 때도 결국은 연출에서 편집과 이제 그 연출과 편집에서 가장 크게 달리는 점은 연기자와 호흡을 하면서 그 안에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그 개개인들의 어떤 에너지를 아주 폭발시킬 수 있는 그거를 같이 해 나가는 게 이제 연출이구나를 되게 깨달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저는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무전기를 이제 감독 빌리지에서 무전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니터 앞에서. 근데 저는 무전기를 안 쓰고 무조건 뛰어가서 배우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가서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또 뛰어오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순히 정보로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고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 감정과 그 에너지를 같이 교감하는 게 같이 이게 서로 이게 디렉션인 거구나. 이제 이게 디렉션인 거구나. 내가 이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제 이 교감이 내 목소리와 눈빛을 통해서 그리고 내 이제 막 허걱거리면서 와가지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이게 디렉션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깨달으면서 영화를 만들어 갔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거는 연기를 카메라에 담는 게 연출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큰 차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조우진 배우님께서 이렇게 꽤 웃으시는데 이 교감 얘기를 할 때 표정이 너만 교감했어. 이런. 아니요. 제가 괜히 의식하고 있어가지고요. 감독님께서 짧게 얘기를 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얘기는 이따 현장 얘기할 때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말씀이 기시네요. 아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고 디렉션은 굉장히 짧으세요. 네,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을 한 10여 년을 봐왔는데 오늘 꽤 기네. 좀 짧게 해주세요. 제 진행하는데 방해되고 있어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잘 없어가지고 속이 시원하네요. 그 편집 일단 현장에서의 배우분들하고의 교감 문제는 잘 안 된 것 같지만 이따 여쭐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편집을 하면서 연출을 하면 그러한 그 경제성이라 그럴까요? 많이 잘라보고 많이 버린 거를 80여 명의 감독을 통해서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꽤 경제성이 있이 저스트만 찍을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독 영화가 이제 완성이 되면 촬영을 하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후쯤에 편집실을 가게 돼요. 그때 가면 감독이 이제 첫 편집실을 방문하면 그때 편집자, 편집 감독님이 여태까지 촬영분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한번 시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시사본을 가지고 그 이후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몇 달까지 감독과 이제 머리 맞대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이제 애정하는 신이 쑥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때 쑥 빠지면 제가 이제 뒤를 이렇게 보면 그 편집자가 꼭 제 위에 앉아 있거든요. 저를 깔보기 위해 내려다보기 위해서 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쓱 보면 표정이 근데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샤이하고 말씀을 그렇게 평소엔 잘 안 하세요. 오늘 한이 맺히셔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눈빛만 보는 것이 왜 쓸데없는 거 왜 찍어 왔어? 내가 어차피 빠질 거 왜 찍어 왔니?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에피셜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아까 김지호 배우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 현장 스틸 사진을 보니까 같이 식사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 자녀 아침에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영화에선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잘라내시면서 어떠한 반성과 고해성사를 하셨는지 촬영 감독님 앞에 거기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출자로서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과 편집자로서의 김창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반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여태까지 80명의 감독을 위해서 내리다 보실 때 내가 잘 후회하는구나 사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드셨나요? 아니 근데 그 내려다봤다는 거는 그냥 본 거지. 그걸 뭐 본인이 이제 이렇게 느낀 거죠. 아 내가 잘못 찍어 왔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근데 저는 편집할 때 이렇게 뭐 되게 막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어떻게 이런 걸 찍어 왔어? 아니면 더 찍어 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 좀 못 해봤어요. 저는 어떤 편집을 하더라도 되게 좀 두려움으로 좀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아까 뭐 80몇 편 얘기하지만 사실 한 작품 한 작품 할 때마다 너무 겁이 나요. 이걸 내가 이거 잘 만들 수 있을까? 막 이제 겁이 나고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편집 작업할 때는 너무 겁이 나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제 이걸 진짜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제 이렇게 겁이 나서 작업을 하는데 제 연출할 때도 사실은 뭐 도저히 뭐 그런 이걸 뭐 어떻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제 그 순간에 이제 해내야 될 거를 이제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만 이제 굉장히 갈등을 했지.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이 씬을 잘라내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영화가 훨씬 더 좀 돌파력이 높고 좀 강한 어떤 이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죠. 이걸 한번 빼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권유를 한 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편집할 때 80 뭐 몇 편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 되게 두려움 속에서 작업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제작자나 감독님한테 보여줄 때는 지금도 너무 떨려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자르세요? 네. 그러고 반대로 그럴 때가 있어요. 없을 때, 부족할 때. 많으면 오히려 다행이죠. 쳐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하고도 작업을 할 때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때, 이거 좀 찍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SOS를 저 뒤를 보면서 똑같이 보면서 뭐 없나? 사실은 이제 감독은 알죠, 없는 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해결해 줬으면 싶은 마음에 잘 안 붙으면 컷이 잘 연결이 안 되거나 감정이 연결 안 되면 좀 없어 하고 또 쳐다보면 똑같은 표정으로 내려봐요. 네가 안 찍어 왔잖아. 없는 걸 왜 여와서 찾아? 이럴 때가 많으셨는데 표정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워낙 점잖으시니까요. 질문의 근원이 보이네요, 확실히. 네.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뒷구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신데 본인도 혹시 편집을 하시면서
아 예를 들어 김지호 배우님 얼굴 이거 더 찍었어야 되는데 아 조우진 배우님 손을 하나 더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편집하면서 아쉬웠던 적은 있으셨는지. 네, 이제 이번에 발신제안을 제가 또 편집을 했어요. 이제 편집했는데 이제 우리 다른 편집 감독님한테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어쨌든 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 느낀 거는 연출자와 편집자가 완전히 자아가 분리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연출할 때 편집을 생각하고 한다고 하지만 연출은 연출에 집중해야 되고 편집은 또 편집에 집중해야 되고 시나리오는 또 시나리오에 집중해야 되고 콘티는 콘티에 집중해야 되고 촬영은 촬영에 집중해야 되고 이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다 이게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선을 넘을 때마다 완전히 영화가 새로 태어나고 더 많은 것들이 또 추가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또 생성되고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편집할 때 딱 보니까 와 보니까 아 이게 없구나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게 없구나. 그때 더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인공 성규의 눈 클로즈업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얼굴 표정을 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제 영화가 이제 차 안에 밀폐되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상반신이 계속 이제 나오고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 찰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눈을 조금 더 강조해서 찍은 샷이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다라고 이제 좀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감독님이 좀 소스를 많이 찍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많이 찍으시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저스트로 찍으시는 편이었나요? 소스를 많이 찍는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목표점을 위해서 컷의 테이크로 좀 많이 갔었어요. 네, 조금 무리된다 싶더라도 정말 건져야 되는 찰나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꼭 몇 번씩 더 가셨고 그에 무조건 따랐었고요. 어떨 때는 뭐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도 더 과연 또 짜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좀 힘든 순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지향하시는 그 바가 확실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테이크를 계속 가더라도 네, 끝까지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저기 눈 얘기하시다가 감독님께서 처음 듣는 그 디렉션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번에 이 컷에서는 눈에 우주를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눈의 우주는 이 크지 않은 사이즈의 눈에서 토성을 담아내야 되는지 명왕성이나 토성을 담아내야 되는지 참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근데 그 비슷한 디렉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조금 뭐 어떤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거, 감독님께서 감정적인 부분이나 뭐 딱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어떤 편집점에서의 장면들, 감정들, 호흡들, 뭐 그림들까지 다 합쳐서 네 그랬는데 전석호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데 우리는 다 알아먹고 있냐고. 네, 그때 전석호 배우가 범파리 킹덤의 킹덤의 범파리 역할이랑 정호 역할이랑 끝나고 딱 저기 그 촬영 한 컷 끝나고 그 컷하고 감독님이 오시더니 뭐 디렉션을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호 씨 보고 석호이 뭐라 그러니? 범파리 쪽에서 정호 쪽으로 2클릭만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근데 형 난 알아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디렉션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미안하게. 예. 아무튼 네, 테이크가 좀 많았었다는 점. 네. 참 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마법처럼 일어나는 곳이 매번 현장에서 그 현장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영화와 이 영화 현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이어갈 텐데요. 그 이 작품은 왜 부산이었죠? 요거 짧게. 네, 짧게. 어렸을 때 얘기하지 말고. 어렸을 때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산 갔는데 맛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부산 해운대가 그 정말
그 눈이 우리나라 최고 관광지잖아요. 최고 관광지고 부산 해운대 앞바다는 그 지금 뭐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가장 현대적이고 이제 그런 멋진 빌딩들이 즐비한데 앞에는 정말 눈부신 햇살이 부서지는 어떤 바다가 있는. 근데 그곳에서 폭탄이 장치된 차 위에 앉아 있는 가족이 그 차가 해운대 해변에 서 있다. 이제 그 느낌이 아주 역설적이어서 그 정말 초고층의 근대화되고 멋진 자본의 그것과 풍광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폭탄에 이제 목숨이 총각이 오가는 그 순간을 그 해운대 해변에서 할 수 있어서 그곳을 무조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혹시 예전에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부산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혹시 지역적으로 배경이 됐는지 이 작품에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나오지만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이었을 텐데 각자의 첫 촬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은 특히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를 찍을 때 첫 촬영이 너무나 뜻깊었거든요. 제가 첫 영화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평당과 관객과 영화인들로부터 골고루 혼연일체되었고 다 미움받았던 작품인데 그 작품을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고 한 7년 만에 현장을 가는데 의정부라는 데서 장례식 장면을 찍는 첫 촬영에서 PD님이 모시는 트라제를 타고 가는데 한 직선도로 한 수백 미터 앞에 그 조명 트럭과 작업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본과 동시에 심장이 엄청 쿵쾅이면서 PD님 몰래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흥분과 설렘, 야 내가 드디어 다시 영화를 찍을 수 있다니 이런 엄청난 흥분과 설렘과 긴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첫 촬영에 대한 느낌이 매번 이어지길 바래요. 어떠한 영화든 이 흥분이. 근데 이제 세 분은 또 각자의 의미 깊은 첫 촬영일 텐데 첫 촬영 때 어떤 그 현장을 가든 아니면 첫 슛을 가든 그때 뭐 특별한 소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저희 첫 촬영 때 사실은 하루 전날 가서 전체 첫날 찍어야 되는 씬에 대한 리허설을 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떨리고 어떨까라고 걱정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좀 편해졌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너무 오랜만에 영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이 씬에 이 역할을 진짜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설레면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이 앞서는 그런 촬영이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막 심장이 너무 떨리고 그 무게가 무거워서 막 찍으면서도 계속 컷 이러고 나면 진짜 왜 이렇게 했어 막 혼자서 저를 막 쥐어받고 막 이랬었는데, 첫 촬영은 늘 너무너무 흥분되고 그리고 좀 후회가 많이 남고 나중에 보고 나면 그때 좀 그렇게 했을 걸, 좀 더 내가 풀어졌으면 그때 그 씬을 그렇게 했었을 텐데, 약간 그런 게 첫 촬영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그 장면 편집되진 않았죠? 제가 그냥 연기를 못해서 편집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집안 씬이었어요. 네, 홍보에는 나오나 영화에선 볼 수 없는. 상기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제 잘못이죠, 뭐. 네. 첫 촬영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편집당했던 그 주방씬이에요. 주방씬이고 저도 꽤 흥분된 상태에서 갔는데 가끔 그 성규라는 인물이 좀 계속 몰리고 고립되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촬영 도중에 정말 이때까지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외로움, 고독감 같은 것들이 찾아왔던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하필이면 첫 촬영 때 온 거예요. 예, 처음 고백하는 건데 저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혼자 고립된 느낌.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기억나세요 혹시? 네, 나갔다고 와서 안 난다는 거죠. 안 나시는군요. 지금 남 네. 그때 첫 촬영에 남 신경 쓸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고립돼 계셔서. 네.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여러 스태프분들께서 조금 되게 해주시고 기다려 주신 덕분에 제가 얼른 추스리고 다시 촬영장 와서 다시 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때 첫 촬영 때의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그 후에 다가왔던 외로움, 고독감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극한의 고독감이 한 번은 왔었어요. 예. 근데 지금 끝나고 나서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촬영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두 분은 이제 연기를 오랫동안 하시고 현장 일을 이제 많이 이제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 이제 신인 감독이고 첫 촬영 첫 이제 그 아까 전에 끝까지 간다 그 의정부에 갔을 때 이제 갔던 얘기를 이제 감독님이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편집할 때 들은 적이 있어요. 딱 요 얘기를 딱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7년이나 8년 만에 다시 가는데 정말 그 조명이 딱 있는데 새벽에 조명이 있는데 막 그 감정을 얘기했던 게 사실은 떠올랐어요. 가면서 저도 떠올랐는데 저도 작업할 때 아까 전에 긴장을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말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첫날 가는데 저희 이제 제작실장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PD님도 같이 계시고 제가 앞에 앉았는데 저기 출발을 새벽 5시 반인가 이제 새벽 5시 20분인가 출발을 해서 그때 2월 달이었죠. 내가 가는데 해운대에서 숙소가 해운대였고 첫 촬영 장소가 기장이었어요. 그래서 한 30-40분 걸리는 기장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내비게이션이 출발할 때 40분, 38분 그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38분 동안 아직 내가 여유가 있다. 38분 여유가 있다. 내다가 갑자기 29분밖에 그렇다 29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난 큰일 났다. 무슨 전장에 끌려가는 느낌으로 사실 갔어요.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딱 갔는데 이제 조명이 그 집 앞에 새벽 이제 6시가 되기 전이니까 조명이 딱 켜 있고 저기 여명이 저쪽 멀리 딱 떠오르는데 그때 우리 같이 갔던 이제 나영님이라고 뒤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딱 여명을 보면서 와 첫 촬영에 저 멋있는 여명이 떠오르네요. 딱 그러면서 그때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딱 내려서 이제 내가 이 거대한 이제 책무를 해내야 되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저한테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를 하면서 딱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말 좀 큰 부담감이었지만은 처음 해보는 또 경험이고 해서 어떤 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서로 각자 이제 긴장감을 그만큼 많이 갖고 가다 보니까 서로의 긴장을 못 바라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시간도 없었고 단 이제 어느 정도 한 5회차에서 10회차 고 사이쯤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그거를 바라보고 어루만지는 그런 계기점이 된 날이 있었어요. 딱 어느 회차에 무슨 장면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때부터 그 느낌이 계속 자라서 팀워크로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호 누나께서 저희 현장을 굉장히 많이 아울러 주셨어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 상대 역인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촬영은 뭐 한두 회차 있다고 뭐 바로 찍고 가시는 게 아니라 며칠 계속 머무르시면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장면 모니터도 꾸준히 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 팀워크들이 짧은 한 3개월 가량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자라서 지금의 영화 결과물이 그나마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봐주실 만한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재까지는 꽤 훈훈해 보이긴 합니다. 예. 끝까지 유지될지는 좀 두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도 있으니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이 영화가 초반에 초중반과 중후반의 템포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포인트가 초반에 차량이 성규라는 인물이 타서 질주할 동안 엄청난 몰입감, 속도감, 박진감, 두려움으로 달리다가 차가 멈춘 이후로부터는 딱 그때부터 어떠한 중후반의 영화의 템포감이 다르다고 좀 느껴지는데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네, 그 부분은 이제 시나리오 때부터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초중반에 그 거대한 서스펜스, 그러니까 강력한 이제 그 몰입감과 강렬한 어떤 이제 공포감 그런 걸로 영화 관객들을 극으로 완전히 끌어들인 다음에 그 뒤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원래 있었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큰 감동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객을 속도감이나 몰입감이나 이제 그런 큰 이제 공포감을 가지고 관객을 영화 속으로 완전히 끌어들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같이 큰 감동을 나누고 싶다 해서 이제 그런 콘셉트 때문에 좀 그 템포감이 좀 다를 수는 있죠. 최종 결과물을 보시고 나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됐구나 이렇게 자기 전에 이제 잘 요즘에도 주무시면서 뿌듯해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술 갖고 올까요, 감독님? 아주 이제 아주 난처하게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네. 감독님 빼고 다 재밌어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결과물을 이제 내보고 나니까 어떤 감독님도 다 모든 장면에 다 만족을 할 수 없겠구나. 정말 다 아쉬움이 남고 정말 다 아쉬움이 남고 또 다음번에 신기일전에서 또 이 내가 명예 회복을 하리라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구나. 그래서 다들 신기일전 할 수 있는 또 이제 계기가 되지 않겠구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예회복은 그 많이 겸손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첫 데뷔작으로 물론 관객으로부터 그 시기 코로나 시기를 감안한다면 엄청난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저 데뷔작이 2006년에 한 49만 봤거든요.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코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배를 봤다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셨을 텐데 너무 겸손의 말씀 아니신가? 네, 평소에 없는 겸손을 오늘 하루 보이셨네요. 네. 그리고 그 기술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작품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성규 극중 조우진 배우님께서 전석호 씨 만나는 킹덤에선 범팔입니다. 범팔이 계속 살아납니다. 예, 그 후진을 해서 그 차 터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상당히 롱테이크더라고요. 한 2분 20여 초 맞나요? 제가 시간을 정확히 쟀는지 모르겠지만 2분 20초 정도의 분량인데 꽤 롱테이크예요.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연출 기술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그 20분 20초 내에 살아있는 전석호 배우님도 나오고 아내분도 나오고 그리고 좀 이따가 터지고 그리고 완전히 패닉에 빠진 조우진 배우님과 가족이 다시 전진하고 꽤 길잖아요. 그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나눠서 찍게 됐나요? 그렇게 롱테이크로 찍게 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첫 번째 폭발은 서프라이즈가 돼야 된다고 이제 믿었거든요. 서프라이즈. 두 번째는 이제 서스펜스. 두 번째 폭발은 터질 건데 어떡하지 하다 터지는 거고, 첫 번째는 저기 진짜 터졌어? 이제 꽝 하고 놀라게 만들려면 카메라가 이제 끊기지 않고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이제 그거 카메라를 커트를 안 나누고 이제 가져갈 수 있게 해서 그게 이제 터지는 거를 한 번에 가야지 이제 그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그 지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잘랐어요. 자른 곳이 이제 폭발해서 딱 놀라는 지점까지, 그다음에 놀란 다음부터 다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가장 근접하게 촬영해서 그 CG를 이어 붙이는 거죠. 그 현장에서 어떤 특효를 이용해서 폭발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CG 컴퓨터 그래픽? 같이 합쳐졌어요. 합쳐졌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특효를 한번 쓰고 거기다가 이제 훨씬 더 많은 CG를, 그러니까 한 10대 90 정도로 특효 한 10, 20 정도와 한 90에서 80 정도의 이제 CG를 합쳐가지고 이제 만든 장면이죠. 그게 일단 저 기술적으로는 처음 쓰는 기법으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차량 위에 뚜껑을 열어서 그 위에다가 천막을 친 다음에 그 천막 안쪽에 레일을 깔았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매달아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밖에서도 촬영 감독님께서 무전으로 이 촬영 카메라를 조작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걸 그립팀의 현규 실장이 그걸 잡고
정말 그 1분 1초 0. 몇 초 다 쪼개가지고 연기까지도 박자 다 맞춰가지고 움직이면은 거기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 이제 카메라를 밖에서 돌려주고 배우는 카메라가 도는 걸 보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연기를 또 감정 맞는 감정 적합한 감정을 담아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리허설을 전날 전전날 한 이틀 하루 이틀에 거쳐서 한 수십 번 했어요. 조금 더 과장을 보태자면은 이제 한 100번 정도는 저희가 리허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테이크 정도 본 촬영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장비뿐만 아니라 그 레이싱 할 때 뭐 러시아남 기타 여러 장비를 쓰셨다고 저한테 많은 자랑을 했어요. 저는 아직 그런 장비를 안 써봐갖고 안 써봤는데 와서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이거 써봤어? 저거 써봤어? 저도 다른 현장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랑해, 너도 자랑해 그러길래 자랑 막 했어요.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폭발, 그 김지호 배우님이 남편이신 조우진님과 통화를 하면서 범인 잡아서 그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 순간 옆에서 터졌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게 CG인 줄 알았는데 그 중요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터지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뭐가 터진다 싶으면 그 긴장 속에 연기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방해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하셨다더라고요. 연기에 뭐 방해된다든가. 아니요, 오히려 더 셌으면 정말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거기에서 특효를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폭파가 됐었어서 저보다 조금만 더 정말 저런 상황이었으면 그 폭파가 된 후에 제가 이렇게 더듬어서 일어났을 때도 조금 더 그 타격이 있게 연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내 상상력이 조금 부족했었다라고 제가 좀 저한테 자책을 했던 씬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목격하지 않았어요. 정말 실감이 났던 게 표정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폭탄이 터지면 그래도 저희 영화 현장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배우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네, 저만 계속 보다가 오랜만에 지호 누나가 촬영장 나타나니까 없으니까. 촬영 감독님하고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오셔가지고 거기 상황이 흠뻑 빠져서 이렇게 한 두 번째 테이크인가 하고 나서 감독님이 오케이 하시려고 하길래 안 된다고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누나한테는 따로 기팀을 해드리고. 예, 얼굴 너무 망가뜨리셔가지고. 네. 네. 예. 좀 그래서 근데- 표정 관리를 좀 한 번만 또 누나 예쁘게 나오셔야 된다고. 예. 진짜로 막 이렇게 하시길래 안 된다고 해서 한 번 더 하게끔 했던 그때 그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런 폭발신을 처음 찍어봐서 처음에는 되게 긴장했어요. 터진다는 거예요. 뒤에서 실제로. 그래서 진짜 어떨까?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되게 긴장을 하고 했는데 팡 터지고 났더니 색종이 접은 거지만 팍 이러고 날라와가지고 그때 제가 혼자서 웃었죠. 속으로는 이런 거였는데 내가 너무너무 걱정하고 긴장했구나. 보온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약하게 터뜨리자 이렇게. 근데 얘기했어요. 영화를 예. 보니까 누나가 되게 연기로 싫어요. 다 메꿀 것이다. 네. 네, 제가 그 장면을 여쭙는 게 그때 그 연기의 집중도가 너무 좋아서 그 혹시 그 터지는 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싶어서 여쭙더니 결국은 그 긴장감 연기에 도움이 됐다는 네, 말씀인가 보네요. 혼자서 또 막 이렇게 약간 겁도 났었고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김지호 배우님이 하신 그 연수역을 보면 그 남편분과 네. 그냥 마냥 편안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 앞부분이 생략이 돼 있어서 물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영화를 보면서 있어서 이 두 부분은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를 유추 해석하게끔 만든 거는 오로지 대본이 아니라 배우님의 얼굴을 통해서 저희는 느꼈던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실은 그 성규가 너무 자신의 성공과 이런 그 가도에만 집중을 해서 사실은 가족을 좀 외면하고 그것이 자기는 가족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는 정말 이렇게 눈은 이렇게 가린 말처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주변의 가족들은 너무 외롭고 지쳐갖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정이 공황장애까지 온 설정이었어요. 근데 늘 남편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혹시라도
일에 피해가 될까 좀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아닌 척하려고 했지만 되게 이제 마음속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었던 그 상황이 그 톡으로 날아간 아침에 주방실에 나온 같은 감독 입장에서 조금 변명을 해드리면 변론을 네. 해드리면 그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앞 상황, 앞에 감정을 다 네. 쌓기 위해서 상황 설정을 다 글로써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영상화되고 배우의 얼굴을 보고 나서는 제가 느꼈다시피 앞에 상황이 없어도 이 뭔 일인지는 이 두 배우 부부간에 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껄끄러움이 있을 것 같아라는 거를 느끼게 만드는 거는 결국에 배우의 얼굴이 그러한 어떠한 한 몇 페이지의 시나리오를 생략해도 되게끔 그 배우가 채워준 거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 그 소설을 영상화함에 있어서 소설을 이기는 영화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설의 그 집을 묘사할 때 엄청난 유려하고 멋스러운 문체를 통해서 집의 분위기를 묘사했는데 영상으로 그걸 떡 찍으면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심지어 관객의 독자의 상상까지 더해진 그 감흥을 영상이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캐릭터를 할 땐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 영상에는 배우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두세 장의 묘사에 어떠한 소설가의 뛰어난 문장보다 훌륭한 배우의 연기 하나로 그 두세 장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느끼기에 소설가들은 훌륭한 화려한 문체가 있겠지만 저희 이제 감독님한테는 훌륭한 배우가 있어서 그거를 생략하실 수 있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게 네, 참 애매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술 사기로 했어요. 와인 사기로 하셨어요. 그 와인 가격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제 조우진 배우님 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뭐 기존의 작품을 통해서도 수많은 찬사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도 또한 엄청난 찬사가 이어갔고 제가 그 평론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발신제안은 초중반을 책임지는 속도감이 좋고 속도감이 줄어드는 후반부엔 조우진의 연기가 극을 끌고 간다라는 극찬을 해주셨는데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쑥스러워하시겠지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쑥스러운 느낌을 전달해 주십시오. 마음 같아서 그냥 한숨만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겠죠. 예. 늘 촬영하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능력 밖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거를 이제 우리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덕분에 그냥 잘 버텨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늘 하고 있었어요. 예, 아닌 척 하려고 계속 그렇게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만 농담도 많이 던지고 신나게 촬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영화 개봉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 느낌은. 네. 그저 감개무량하고요. 감사드리고 그것을 이제 그냥 앞으로 열심히 또 잘 해보고자 하는 원천으로 그냥 삼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 부분 물론 전체적으로 다 훌륭하지만 다른 데서 또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10억의 노후 자금을 뺏기 위해 어떤 사모님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급박한 순간에 그 사모님 VVIP인 사모님의 10억을 뺏고자 그리고 뒤에는 자제분이 있는 그 상황에서 목소리 톤과 얼굴의 변화가 순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너무 매력적으로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때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런 연기가 나오게 됐는지. 성규 역할을 맡으면서 첫 번째 능선이었어요. 이 능선은 한 7분 능선, 8분 능선 넘는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고개를 넘는다고 생각하자는 생각으로 임했었고 솔직하게 고백도 했었고요. 감독님한테 이 장면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최대한 원하시는 장면에 맞게끔 연기를 하기는 할 텐데 계속해서 점검을 해달라. 발음부터 시작해서 감정까지 흐름에 있어서도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그리고 농도라든가 뭐 적확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다 좀 체크를 해달라고 제일 많이 쫄랐었던 감독님 제일 많이 쫄랐었던
장면이 어떤 것 같아요. 뭐 한 3-4일 전 그리고 뭐 하루 전에 감독님 따로 뵙고 또 리딩을 또 했었고요. 네, 톤을 한번 조절을 해보자. 이쯤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쪽에서는 뭐 이쯤 되면은 뭐 감정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세분화 시켜서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던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번에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작품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싶어서 시도했던 건데 다 쪼갰어요. 모든 대사와 감정을 다 쪼개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느냐. 예, 말씀을 드렸고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어느 부분부터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할 테니까 언제든 말씀을 달라. 저는 그냥 모든 걸 소진할 첫 번째 고개를 일단 어떻게든 넘어야지 또 다음 장면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다음 촬영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느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장면이 이제 그 장사모라는 이제 어떤 돈 많은 이제 부인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건데 돈을 달라고. 그때 리딩할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와 연기가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 씬을 이제 처음 느꼈던 것이 하는데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독님 여기는 혼담구를 하고 싶어요. 혼담구 혼이 담긴 구라를 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혼담구가 나오는 데인데 완전히 여기서 진짜 연기가 꽃이 피는구나. 뭔가 기밀이 누출된 듯한 그런 느낌. 혼담구가 네 알겠습니다. 네. 혼담구를 하는데 혼이 담긴 구라. 근데 근데 이 장면이 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 극중 해인 그러니까 이재인 배우한테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때 아버지를 바라보는 리액션 샷을 더 추가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본인도 이신전심을 느끼면서 본인도 이제 까칠한 어떤 사춘기 소녀에서 이 극적 상황을 아버지를 서포트해야겠구나라고 이제 바뀌어가는 어떤 계기점이 되는 결국 이 아빠도 아빠 처음 보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완전히 밑바닥을 다 이제 내려오는 거의 구라를 이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딸의 변화가 딱 시작되는 또 중요한 지점이 그러니까 연기가 확 사니까 그 파생되는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감독님도 구라가 세시죠. 네. 네. 표현에 감정이 많이 담기셔서 미사여구가 되게 예쁘십니다. 그렇죠. 현장에서도 늘 그러셨어요. 그러한 미사여구가 풍부하게 담긴 그러한 디렉팅이 현장에서 막 집중해야 할 때 방해될 때는 없던가요? 방해가 된다든가 이러한 감독님의 그 혼을 담은 어떠한 거대한 미사여구가 담긴 어떠한 디렉팅이 그쵸, 눈에 집중하는데 좀 가지 뭐 이럴 때는 없었어요. 딱 집중 막 됐는데 다행히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로요. 다행히 한 번도 없었어요. 눈에 우주를 담아달라고 했을 때도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내가 알겠죠.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몸으로도 표현하시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특성의 그 디렉션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크게 뭐 많이 힘들거나 이거 왜 이러지 뭐지라고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선을 이렇게 뭐 빼주세요, 뭐 여기서 이렇게 돌아주세요 이런 디렉팅이 아니고 약간 추상적이면서 이렇게 손과 액션과 막 이런 음성을 막 여기서 쫙 가서 여기서 확 잡아서 여기서 팍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 정말 배우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메이킹에 희한하게 배우들이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러고 있잖아요. 감독님 디렉션 주시고 전부 다 이러는데 몇몇 배우들은 지금 뭐 제작기 영상에 안 실린 게 많은데 전부 다 뭐 이런 장면들이 적지 않아요. 네, 저는 그냥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그냥 이러고 있을 거고. 네. 편집하실 때도 그러세요. 여기서 편집하실 때도 네. 그 이제 때로는 편집자가 설득한 거를 연출자를 설득할 때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차가 쫙 들어와서 위에서 쿵 떨어지고 쿵 하면 관객들이 쿵 올라온다. 절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저희 음악 감독님도 사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디렉션 그렇게 받으셨냐고. 확 이렇게 하고 오 이러면서. 예. 아니 제가 예전에 설국열차 편집할 때 감독님 여기서 기차가 터널로 빠져나올 때는 쫙 해야죠. 그러니까 기사님은 넘버원 스타일로 편집하시네요. 그럼 여기 이제 모르시는 분 많으세요. 남성원 스타일이나 이거 하면 모르시는 분 네.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그래서 진경 배우님한테 가가지고 막 뛰어가서 한 번만 더 가야 되는데요. 한 번만 더 가는데 여기서 그 뛸 때 이렇게 싹 해주세요. 그러니까 싹 이렇게 네 알았어요. 그러면서 가는 건데 다 그렇게 항상 나중에는 뛰어가고 있어도 싹 할까요? 네, 싹 해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데 정말 몸을 리듬으로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그게 리듬으로 이해하니까 그거를 되게 뭐랄까 조금 뭐 근데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언어가 아닌 감독님의 언어가 배우분들한테 잘 전달이 된 것 같네요. 네. 이 작품도 그렇고 성규 역을 맡은 조우진 배우님도 그러셨을 텐데 이 작품이 90분 내내 긴장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달려가게 되잖아요. 그러하다 보면 혹시 이러한 그 결과는 결국은 좋았는데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불안감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이 긴장, 이 나의 표정이 너무 반복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수평적으로 계속 나열되는 거 아닐까라는 거를 혹시 촬영 중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저하고 이제 창주 감독님하고 끝까지 간다를 편집할 때 이성균 씨 연기를 내내 그 또한 저희 결은 다르지만 긴장 속에 이렇게 있던데 그러한 것들이 저는 연출자이면서도 그게 거의 편집할 때 하나의 느낌으로 대충 봐서 편집을 할 때 뒤에 있는 거를 요번에 한번 옮겨보자 앞으로 어차피 긴장이니까 했는데 옮겨놓고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같은 긴장의 얼굴이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옮겨보니까 이성균이라는 배우님께서 앞에 긴장과 뒤에 긴장이 정말 다르구나. 에스컬레이트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저 또한 그 찍으면서 좀 불안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제 스스로가 배우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연출자 스스로가 혹시 그거를 90분 내내 이거를 긴장의 끈을 갖고 가는데 이게 어제의 긴장과 아까 씬의 긴장과 반복이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같은 긴장감이더라도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이 공간을 어떻게 느끼느냐, 상황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1분 1초가 이제 또 계속 바뀌잖아요. 심장 박동이 뛰는 그 순간부터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돌아가서 얘기하자면은 이걸 내가 담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자신이 없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뭐 잘 해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본 리딩을 그래서 한 10번 이상 계속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서 최대한 그 짧은 시간에 로케이션도 우리가 그렇게 뭐 한 3개월이면 그 많은 회차는 아니었거든요. 좀 52회차 만에 우리가 끝냈던 영화인데 그 회차 안에 이 장면을 녹아내려면 그 찰나의 순간들을 감독님 원하시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을 건져내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작게 쪼개진 못하더라도 큰 얼개 정도는 확실하게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그걸 또 같이 공동으로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지 좀 덜 힘들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본 리딩, 사전 대본 리딩을 많이 했었고 현장 가서는 감독님한테 무조건 기댔어요. 뭐 아까 확 이렇게 하셨다시피 편집을 그만큼 또 열심히 하시면서 장면과 작품의 흐름을 다 계산하시면서 현장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에 최대한 따르려고 했었고요.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자면은 그 배우라는 직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연기를 하고 작품이란 걸 거듭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싸울 게 많지만은 나태함이란 거는 정말 끝까지 상대를 하면서 떨쳐내야 되는, 이겨내야 되는 그런 단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확장시키고 깊이 있게 파고든 게 이 인물이고 발신제한이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구나, 놓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작품 임의할 때든 뭐 촬영하지 않을 때든 뭐 휴차 때든 계속 그거를 어쨌든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나태함과 좀 싸워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노력의 결과가 아마 관객들을 만족시키지 않았을까 싶고요. 감독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정, 그 작품의 감정, 인물의 감정을 전체를 설계를 하실 때 처음부터 다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길게 말고 짧게 듣고 싶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요번에도 손으로 하셨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편집을 할 때 간혹 난항에 빠졌을 때 잠깐만 내게 5분만 줘 하고 나서 기가 막힌 편집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했어? 이러면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손이 한 거야. 이러면서 손이 막 그 키보드를 하니까 내 손이 한 거야. 그래서 내 뇌는 손가락 끝에 달려 있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감정 디자인도 손으로 하셨는지. 그 뭐 예전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제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소설가신데 이제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이제 소설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항상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펜을 꾹꾹 눌렀어야 된다고 글을 쓸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키보드를 하고 있지만 펜을 꾹꾹 눌러 쓴다는 느낌으로 이 글을 써나가야 된다고 한글 한글을 이제 근데 와 그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이제 연출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과 가장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어떤 영감은 결국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껴가지고 그 지점을 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뭐 고군분투하는 거죠. 그 지점을 그리고 그 지점이 언제 나올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같이 작업하면서도 몇 번 같이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부담감이 이제 막 오면은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온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날 온다든지 아니면 몇 시간 나갔다 온다든지 했을 때 뭐 이렇게 그 부담감 속에서 뭔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번 작품을 하면서도 이제 설계라고 이제 한다면은 저는 어쨌든 기준은 이 지금 뭐 비슷한 얼굴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연출자적으로서 걱정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준 척추는 성규가 느끼는 오감과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무의식 세계만 제대로 잡아내면 어떤 걸 붙여도 다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성규가 갖고 있는 이 공포가 어린 그 근심 너무 끝없는 근심 어린 그 표정을 잡아냈으면 어떤 걸 붙여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큰 전 용기는 있었어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네, 지금 웃고 있는데 오버하니까. 근데 그게 다시 불안 속에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그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그 정말 끝없는 얼굴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확보하고 있으면 해낼 수 있다라고 믿고 네. 전 그 수많은 감독님들을 뵀지만 작품 얘기하면서 척추 얘기하시는 거는 뼈가 나오네요. 예. 그 조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90분 내내 긴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3개월의 긴장 속에 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직업병을 얻으셨다 그러는데 고혈압약을 드셨다고 어떤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예,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했는데 네. 정말 오르긴 해서 얘기를 했더니 혈압 연기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말씀들이 너무나 제가 겪었던 거나 이렇게 좀 꺼낸 말에 비해서는 너무 좀 찬란한 표현들이 따라와서 좀 감개무량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어느 정도 회복했고요. 예. 그래서 감독님하고 또 하자고 지금 쪼르고 있어요. 네. 네. 그 고혈압 반복됩니다. 그 산재입니다. 산재. 예. 참고해야 돼. 약 사주시겠죠. 뭐. 네. 오메가 3 이런 걸로. 네. 감독님은 직업병 없으셨어요? 혹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편집하시다가 갑자기 손이 떨려오셨다거나 아니면 뭐 척추가 이렇게 뭐 어떻게 됐다거나 아니면 땀이 네. 더 많이 났다거나. 네, 땀은 이제 계속 났던 것 같아요. 네. 네. 초조하고 불안해서. 네. 그 예상과 달리 준비했던 질문에 비해서 말씀을
길게 하셔갖고 우리가 군대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그 쉽지 않아요 군대 얘기 나오는 거 군대 얘기 듣고 옛날 얘기도 듣고 해갖고 다 준비한 질문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써준 질문이 관객분이 소중한 질문이 있는데 시간상 두 가지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두 분 다 뭐 부산에 계신 한 분은 부산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연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분이신데 서민재님, 박리라 이름이 예쁘네요. 이 두 분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질문 중에 그런 것이 있네요. 그 해운대와 같이 금방 연상되는 장소 이외에 다른 로케이션들을 어떤 기준으로 탐색하고 하셨는지 아까 최초에 부산을 선택한 이유하고 같을 것 같은데 짧게요. 짧게 일단 해운대 아까 이제 뭐 역설 말씀드렸는데 딱 컨셉이 하나 있었어요. 해운대 전체를 거대한 세트장으로 쓰자. 해운대 전체를 거대한 세트장으로 쓰자. 그 컨셉이 있어서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다 누비고 다니는 이제 성규 차가 누비고 다니는 그곳을 거대한 해운대를 거대한 세트장으로 쓰자. 그게 컨셉이 있었습니다. 네, 더 듣고 싶긴 한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감독님이 말씀을 길게 해주셔서 별로 안 남았는데 끝으로 오늘 귀한 관객분들, 시청자분들 모시고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마무리 인사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참 못해서 아쉬웠었던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저희 영화 찍을 때 부산 그 여러 관공서 여러분들 그리고 상인회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도움을 주셨거든요. 한 번 정도는 제가 촬영 끝날 때쯤에 저희 이제 담당 PD님하고 감독님하고 말씀드렸었어요. 꼭 한 번 정도는 우리 부산에서 시사회를 하자.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영화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영화입니다. 여러분들께 열심히 만든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은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그분들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애석하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아무래도 제일 컸죠. 예,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었는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저기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예,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예, 여러분들 도움이 없으셨으면은 개봉하지 못했을 거다, 완성시키지 못했을 거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자리도 참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분들께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음 기회에 꼭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좋잖아요. 예, 이렇게 오랜만에 행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눈빛이라도 이렇게 마주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감독의 놀이터 CMR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김성원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되게 깊이 들여다본 것 같고요. 그때 그 시간들을 추억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이렇게 조그만 소극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자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도 이제 첫 연출하고 이제 신인 감독으로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정말 영화를 이렇게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정말 다 같이 힘을 합치고 같이 협동으로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저는 평생 아마 잊지 못할 어떤 기억이지 않을까. 이번에 발신제한 영화 만들어 본 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런 자리 또 하게 해주신 또 충무로 영화제 그다음에 DGK 그다음에 오늘 모더레이트 해주신 김성훈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 또 용기 내서 힘내서 또 다음 작품 해서 또 이 자리에 또 와가지고 또 이 자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90분 동안 같이 해주신 관객분들, 시청자분들께 커다란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저희의 잃어버렸던 자유를 조금씩 찾아가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곳에 저희 영화와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네이버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남은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화제 홈페이지 theacmri.kr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영화제 굿즈가 있습니다. 온라인 굿즈샵을 통해서 굿즈를 구매 가능하시고요. 어색하네요. 네, 그 옆은 저희 영화제의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협찬사 제품들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내일 28일 12시에는 소리도 없이의 홍희정 감독님과 무도레이터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봉준호 감독님의 감감무지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